오늘 판결의 재구성은 잘못된 만남을 다룹니다. 2006년 서울의 한 술집, 이 술집 여종업원 20대 여성과 이 손님인 40대 세무사가 만납니다. 이 세무사는 화려한 미모의 명문 사립대생인 종업원에게 단숨에 빠져듭니다. 이 종업원도 마찬가지였죠. 이 만남이 깊어지자 이 세무사는 이 물질적인 지원을 막 퍼붓기 시작했고, 이 종업원은 덕분에 윤택한 생활을 했습니다. 알고 보니 40대 세무사는 80억 원대 재력가였던 겁니다. 하지만 더 큰 반전은 종업원에게 숨어 있었습니다. 이 충격적인 반전과 잘못된 만남의 결말을 이 판결의 재구성에서 살펴보시죠. 네, 잘못된 만남의 결말입니다. 두 사람은 일단 술집에서 첫 만남을 하게 된 건데요. 종업원과 손님 관계로 만났다는데 어쩌다가 사랑에 빠지게 된 거죠? 네, 그 당시가 이제 2006년도 5월 달인데 49세의 세무사가 그 서대문에 있는 모 요정에 가게 됩니다. 거기에서 이제 그 28세 여자 종업원을 만나게 되는데, 그 28세 여자 종업원이 소개를 할 때 자기는 그 명문 사립대 그 학생이다,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. 네. 그래서 이제 이 남성 같은 경우는 49살이고 28살이니까 20살 이상의 나이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성에게 상당히 호감을 느꼈고, 네.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49세 세무사는 약 80억대에 있어서의 그 재력가였다. 이렇게 보니까 그 여성의 입장에서는 그 남성이 상당히 좀 매력이 있다,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.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그 잘못된 만남이라고 하는 그 유행가 그 가사 같은 그런 식으로 이 두 사람은 자연적으로 잘못된 그런 어떤 관계로 빠지게 됩니다. 그렇군요. 근데 두 사람이 한 20살 넘게 나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관계를 쭉 이어가나 봐요. 이게요, 이 술집에서 이 여성 만나면 그 여성들이 본인을 소개하는데 그 뻔한 스토리가 몇 개 있어요. 공식입니다. 네. 본인 그 대학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술집에 나왔다. 네. 혹은 병든 그 부모님을 봉양하고 있다. 네. 혹은 동생들의 학비를 위해서 나왔다. 이거 아주 공식이거든요. 네. 여기도 벗어나지 않습니다. 보니까 본인이 그 명문 사립대 다니는 학생인데 학비 때문에 나왔다,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순진한 이 손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대견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, 네. 또 마음껏 끼를 부리니까 거기 혹한 것 같고요. 그렇군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까워져서 술집, 모텔을 전전하면서 속된 말로 뜨거운 관계를 계속 유지했던 거고요. 네. 자꾸 만나는 횟수가 사람은 자주 만나면 정들거든요. 네. 자주 만나는 횟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심지어는 이 세무사는 사랑을 느끼게 된 것 같은데, 문제는 세무사는 기혼자 아니겠습니까? 기혼자였어요? 예, 기혼자 입장에서 네. 그 술집 종업원과 내연 관계를 유지하니까 본인도 상당히 힘들었겠죠. 네. 근데 기혼자였어도 마음이 깊어지면 뭔가 더 욕심이 생기고 그랬나 봐요. 이 커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죠? 네, 마찬가지였어요. 네. 사실 술집 여정원의 진심은 알 수가 없었지만 이 40대 남성 재력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좀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. 깊은 관계로 발전하고 자주 만나다 보니까 이 여성이 술집에 나가는 것 자체가 불편해진 거죠. 그래서 술집 여성에게 내가 돈을 줄 테니까, 내가 생활비를 지어야 할 테니까 당장 그걸 그만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도 해당 남성의 어떤 진심, 그리고 일을 안 하고 돈을 받을 수 있고 넉넉하게 좀 생활할 수 있으니까 일을 안 해도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남성을 믿고 술집을 실제 그만뒀다라고 하고 있고요. 3년간 그래요? 받은 생활비가 무려 네. 8천만 원이나 된다. 그렇군요. 그러니까 이 남성이 내연녀의 생활을 책임진 셈이네요. 네, 그렇게 되죠. 네. 아마 이 남성은 제가 볼 때는 기혼자임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사랑을 느낀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 내가 사랑하는 여성이 다른 남자들을 접대하는 술집에서 일하는 거 보고 싶지 않았겠죠. 네. 그러니까 이제 그 대가로 준 게 술집을 그만두도록 했으면 생활을 책임져야 되니까 3년간 한 8천만 원 상당의 생활비를 챙겨줬던 거고, 이 술집 종업원 이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굳이 일하지 않아도 풍요롭게 삶을 꾸려갈 수 있었던 거죠. 그렇겠네요. 술집을 그만두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했습니다. 그런데 이 술집 종업원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쉽게 말하면 남편이 있었습니다. 남편이요? 네. 드라마 같은. 너무 큰 반전인데요. 네, 40대 남자와, 그러니까 세무사와는 이제 불륜이었던 셈인데요. 네. 저희가 흔히 보는 스토리와는 조금 반대죠. 네. 이 40대 남성이 아내가 있고 불륜이고 이런 스토리를 짐작을 하실 수 있을 텐데, 근데 이 경우에서는 완전히 반대였어요. 20대 여성 종업원이 네. 이 남편을
가지고 있었고요.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내연 관계를 맺은 이 80억대 재력가 세무사는 이제 뭐 지원을 아끼지 않고 막 뭐 돈을 퍼부어주고 이런데 원래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다고 해요. 그렇군요. 그래서 이 재력가인 내연남과 헤어지면은 그동안 받았던 이 온갖 물질적 지원이 끊기니까 좀 아쉬웠던 겁니다. 네, 저는 술집 종업원이라서 단순히 그냥 직원과 손님 관계에서 맺은 관계인 줄 알았는데 이 술집 종업원, 그러니까 이 여성도 굉장히 뭔가 욕심이 있었나 봐요. 그러니까 이제 소위 그 뭐 두 남자 사이에서 이 한 여성이 그 양다리를 걸쳤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쉽게 그 채워지기는 어려운 것이죠. 그래서 이제 돈을 따르자니 뭐 사랑이 아깝고 사랑을 따르자니 돈이 아깝고 해서 양쪽을 다 이렇게 한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죠. 이 남편이 뭐 아주 평범한 그 직장인이다라고 하는데 네. 과연 그 3년 동안에 자기 아내가 유흥업소에 지속적으로 나오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과연 몰랐을까? 저는 개인적으로는 혹시 둘이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퀘션 마크가 있고요.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만약에 현 남편이 돈이 많았다라고 한다면 결정은 한 방향으로 확실했을 것으로 보는데 늘 신은 모든 것을 주지 않죠. 네. 정말 의미심장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일선에 계시면 이런 네, 이른바 꽃뱀 사건이라고 하나요? 이런 사건이 종종 들어옵니까? 이게 뭐 생각보다 많죠. 이래서 그 가정이 깨지고 급기야 이혼까지 가는 경우 저는 많이 봤는데요. 네. 하나 분명한 건 또 있어요. 어떤 거죠? 이혼하고 그 여성하고 그 사는데 그 오래 가는 걸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. 가정을 깨고 나와가지고 그 여성하고 또 이제 다시 새 가정을 꾸려도요? 새 가정 꾸렸는데 그것도 길게 가는 거를 제 눈으로 본 적이 없거든요. 그래서 결말은 뻔한 거고요. 제가 볼 때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돈이 충족이 되니까 남편하고 본래의 남편은 진짜 사랑한 것 같아요. 남편하고 그 속된 말로 뜯어온 돈 가지고 애 낳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던 것 같은데 또 정리하면 또 돈이 안 들어오니까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남편도 공범이 아닐까 이런 의혹마저 있는데 근데 이 여성의 욕심이 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. 단순 생활비에 그치지 않고 더 큰 돈을 좀 요구하게 된다면서요. 네, 이 내연녀 같은 경우에는 이 내연남과의 관계가 언제까지 계속 될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. 네. 당장에 내연남이 안 만난다라고 해버리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생활비라든가 넉넉한 생활 명품 이런 것들을 다 못 누리니까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. 그래서 조금 더 큰 돈을 뜯어야겠다, 조금 더 큰 돈을 받아내야겠다라고 이렇게 욕심을 내서 생활비에 그치지 않고 2009년도에 갑작스럽게 급성 암 진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. 뭐 암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면 국내에서 수술을 해도 되는데 급성 위암과 관련된 이 수술을 꼭 굳이 영국에 해외에 나가서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첫날 1,000만 원을 달라 했다고 하고 있고요. 6일 뒤에 또 2천만 원을 더 요구를 하고 또 11일 뒤에는 300만 원을 요구를 해가지고 치료비 명목으로 해서 이렇게 거액의 돈을 뜯어내게 됩니다. 네. 근데 지금 핑계를 댄 걸 보면 급성 위암뿐만이 아니라 뭐 별의별 이야기를 다 했던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저렇게 앞서 보셨듯이 3천만 원을 일단 챙기고 그 다음에 여러 명목으로 더 돈을 뜯어내는데요. 뭐 비행기 값을 결제하지 못했다. 네. 임상 시험 치료가 실패했으니 수술비를 빌려달라. 구체적이죠. 그리고 간병인 비용도 3개월 정도 내달라. 이런 식으로 온갖 핑계를 대면서 이 노골적으로 금전을 요구를 한 겁니다. 이 내연녀의 말만 믿고 세무사는 순진하게 돈을 계속 입금을 해줬고요. 이렇게 감정을 좀 이용해서 이렇게 돈을 뜯었는데 이 3년간 77회에 걸쳐서 2억 1천만 원이 넘는 돈을 갈취를 했습니다. 그렇군요. 네, 단순 그냥 불륜 사건이었다면 저희 판결을 재구성해서 다루지 않았겠죠. 이 여성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. 어쩌다가 경찰 수사까지 받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지 궁금해지거든요. 이 세무사의 아내가 여성들은 촉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거든요. 이 정도 척도는 안 가요. 오랜 세월 동안 했는데 이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늦었어요. 3년간 뭐 건 2억 넘어갈 때까지 몰랐다면 그런 거죠. 남편 계좌에서 자꾸 뭉치돈이 나간단 말이죠. 네. 뭔가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 아내 되시는 분이 이제 이른바 이제 수사를 시작한 거예요. 네. 그래서 보니까,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남편하고 연결되는 지점에 어떤 여성이 있는데 그 여성을 좀 자세히 알아보려니까 블로그를 좀 살펴봤어요. 블로그를 살펴봐가지고
진짜 필사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미지하고 게시글을 잘 조합을 한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이 바람 피우는 게 맞다, 내 남편이. 그리고 돈을 뜯기고 있는 게 맞다.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일단은 남편을 이제 속된 말로 추궁을 했죠. 네. 그러니까 남편이 할 수 없이 모든 관계를 실토를 하게 된 겁니다. 그렇군요. 그래서 이 여성이요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가 됩니다. 근데 사실 그 남편 측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평범한 대학생이고 어려워서 술집에서 일하고 심지어 여기에 더해서 위암까지 걸린 걸로 알고 있었잖아요. 어떻게 나중에 좀 정신을 차립니까? 본인은 이제 그 순애보적인 그런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 욕망을 사랑이라고 이제 착각을 한 것이지 뚜껑을 열고 보니까 완전히 이제 뒤통수를 맞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. 실제로 이제 아까 그 김 위원님 그 말씀대로 네. 이 숨어서 만나면은 둘이가 뭐 아주 이렇게 재밌는 것 같아도 막상 이렇게 드러나면은 현실을 인식해서 상당히 시큰둥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이 나이에 그 사실은 이 자기 조강지처 때문에 수업료도 제대로 내고 정말 엄청난 그 타격을 입으면서 인생을 그 나이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배운 것이죠. 네. 결국에는 이 여성이요 재판까지 가게 됩니다. 지금 보니까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는데 어쨌든 약간 경미한 게 아닌가 이런 그 처벌이 조금 적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. 보통 이 정도 사기죄로 선고를 받으면 시형이 나옵니다. 그런데 지금 이것은 예외적으로 지금 집행유예가 선고된 건데요. 우선은 다른 어떤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이 고려가 되었고요. 또 무엇보다 사기죄나 이런 재산범죄에 있어서 피해가 얼마만큼 변제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. 다행히 뭐 재판받는 과정에서 공탁을 통해 가지고 또 변제를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가정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가정에 아이가 아직 어려가지고 엄마가 좀 돌봐야 된다라는 이런 점을 고려해서 재판부에서는 이 집행유예를 선고를 했다고 합니다. 사실 두 가정을 파탄낸 건데 그저 사기죄만 적용할 수 있다는 또 현실이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.